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테슬라가 어떻게 설립되고 또 어떻게 미래를 꿈꿔 가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죠. 마틴 에버하드라는 그런 사람과 마크 타페닝에 의해서 최초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설립될 때 가담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 전에 이제 페이팔을 창업하고 그 돈을 좀 벌어서 이 돈을 2004년도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솔라 루프,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로봇 산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때는 뭐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았던 바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CATL, 그다음에 파나소닉, 그리고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대공급난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기술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적용하는 기술인데요. ECU 그리고 MCU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된 겁니다.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윈도우 따로 뭐 따로 센서 따로 다 씁니다만은 테슬라는 크게 3개 정도로 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칩에 넣었다. 그래서 통합 ECU, 통합 MCU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타사의 자동차에 비해서 반도체 필요량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달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캘리포니아 팩토리에서 전 모델 생산합니다. 모델 X, 모델 3, 모델 Y, 그다음에 이제 모델 X까지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기가 네바다죠. 기가 뉴욕, 기가 상하이, 그 외에 베를린이라든가 텍사스, 인디아, 요런 지역에 이제 사업장을 고루고루게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배 정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4680 원통 배터리입니다. 이 4680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가 되겠죠. 뭐 46cm, 80cm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가격을 크게 내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대략 $60 정도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4680 에너지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는 대략 한 5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도 한 6배 정도, 그리고 주행거리는 대략 16%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나서 한번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연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대주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앨런 머스크가 이 기존에 있던 CEO 에버하드를 강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소송도 많이 발생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테슬라가 뭐 이때 에버하드를 내쫓기 위해서 참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찌됐건 지금 잘 됐으니까 나무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2004년 로드스터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참 공개하고 4년 뒤에 이제 로드스터가 출시가 된 바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즉 비싼 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대중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빨라져요. 그러니까 모델 S가 2009년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모델 S가 2009년도에 공개가 됐는데요. 2011
2012년도에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로드스터는 4년 걸렸고요, 공개하고. 모델 S는 공개를 하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모델 X를 공개하고요. 이때 모델 S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오토파일럿을 발표를 했고요. 2015년도에 모델 X 출시를 하죠. 역시 3년 공개하고 3년 만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솔라시티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이 솔라시티를 테슬라가 인수를 하니까 이거 부정한 거 아니냐, 적자인 기업을 비싸게 인수했다고 해서 그때 또 앨런 머스크가 소송도 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2016년도에 모델 3를 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모델 3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년 정도 걸렸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모델 Y를 공개를 하고요. 사이버 트럭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테슬라가 첫 흑자로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2020년에 테슬라 모델 Y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Y를 공개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만에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는 공개하고 1년 정도 만에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테슬라 봇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 첫 10억 달러에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테슬라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역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 봇을 공개를 했죠. 그럼 한 2년 정도 후에는 아마 테슬라 봇의 최초 모델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이게 테슬라의 또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좀 욕도 좀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시간이 기술이 계속 개발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어떤 건 혁신을 가져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락해 있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기업 실적 대비해서 너무 급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가가 급등했다 밀린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성장력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종목이 밀린다라면은 뭐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한번 기업의 역사와 또 한번 전망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